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의 퇴사 이유, 황당한 퇴사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팀노바를 하다 보면 이제 수료자들 이제 구직하고 난 뒤에도 계속 교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나가면 고소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어느 날 매출이 떨어진 회사가 전 직원 폐업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했어요. 권고사직은 너네들이 이쪽에서 사직을 권고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 폐업을 해야 되니까 모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회사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다 해가지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근데 팀노바 수료자 한 명이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꽤 이제 총망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우리가 근데 이거를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대표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이거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 하니까 너는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일방적인 권고 사직을 다른 그 직원들한테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냥 차라리 다른 회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새로운 거를 내가 굳이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이 회사가 좋아서 했지, 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 차린다고 그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니 고소한다고 팀원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팀원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사실 기경현 팀장님이랑 저랑은 되게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웃긴 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뭐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팀노바 팀원들이 첫 회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왜냐면 신입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신입 개발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식으로 괜히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멋있기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회사의 대표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뭘 고소를 해? 고소할 건이 없지. 그냥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를 고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봐라.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상담을 받아보고 노무사가 있고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 회사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이제 좋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일을 아무리 직원이 잘해도 설득을 해서 해야지 고소를 한다고 막 팀원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사실 이 당사자인 친구는 굉장히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멘붕도 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당사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회사가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연봉도 높았고 표면적인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결국엔 회사는 이렇게 매출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한다 라는 거를 교훈을 줬죠. 그리고 그 회사는 처음에 되게 좋게 들어가도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뭐 고소한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 근데 고용한다 그러면 이제 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만하게 이제 그쪽에서 알았다, 그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사례 2번은 이것도 너무 치졸한데 불륜 때문에 퇴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과 불륜 가게에 있던 회사의 A씨가 있어요. 그 개발팀 그 친구랑 이제 팀노바 이제 수료자 출신인 개발팀의 어떤 친구랑 마찰이 되게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만 있던 게 아니고 개발팀 전 직원이 마찰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꽤 많았대요. 그래서 A씨가 되게 평판이 안 좋고 그 A씨가 근데
A씨가 임원이랑 불륜 관계에 있다 보니까 A씨와 싸웠는데 임원이 갑자기 호출을 한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소위 이제 갑자기 개연성 없이 막 깐다든지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화가 나가지고 몇 번 그렇게 참았다가 나중에는 녹취까지 해서 대표이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대표이사님이 얘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임원이다 보니까 회사의 기여도가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장 입장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아무래도 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그 회사의 다른 개발팀의 다른 직원까지 이제 퇴사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 이후에 혹시 내가 또 연락해도 되니 하면서 오히려 대표님이 되게 좋게 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표님이 사람이 되게 좋으셨어요. 이게 사례 2번째였고요. 근데 이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불륜 때문에 불륜 때문에 그렇게 회사 일과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고소한다는 거랑 불륜 때문에 퇴사 이런 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사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한동안은 좀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친구, 근데 다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렇게 퇴사해서 다 좋은 회사 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 형은 배틀로얄 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임원이 그 전 직원을 소환을 했대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갑자기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사무실이 있는데 왜 재택근무를 하냐 그랬더니 일단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자기가 생존자만 호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뒤에 내가 연락 없으면 너는 해고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는 절차가 있고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유 없이 그냥 이렇게 배알 꼴린 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우리 팀원이 그런 얘기 들은 거죠. 근데 우리 팀원들이 그래도 일은 꽤 워낙에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표님 따로 얹지는 했대요.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달 뒤에 올 생각을 하라는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는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이 확 떨어진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대표를 믿고 계속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퇴사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황당하게 퇴사를 3번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언급은 안 했는데 어떤 친구는 개발이사, 일은 되게 잘했는데 좀 살짝 개발이사랑 개발팀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가 따로 있는데, 개발팀장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는데 자기랑 일하지 않는 팀의 팀장들이 모함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판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되게 회사를 약간 인맥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되게 같이 실무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이 이사랑 친구 관계가 되면은 서로 이제 약간 되게 돈독하잖아요. 오랫동안 동창 관계,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친구면, 그럼 두 사람이 투표를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퇴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한 거죠. 시키는 거 되게 잘했고, 그 이사님은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반대로 두 사람이 자기랑 일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 친구가 좀 잘못했던 건 좀 있어요. 좀 약간 정규직 회사 생활하면은 사실 좀 서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얘는 확실히 성격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되게 기분 나빠서 나오고, 지금 다 좋은 회사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사실 되게 많은데 그거는 더 생각이 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고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고 그런 경향이 되게 있고요. IT 업계 개발자 평균 이직 연수가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직을 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개발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퇴사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즉, 보통은, 근데 대부분 회사의 문제는 여러분들은 저희 팀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어떤 회사의 복지적인 수준이 어쩌저쩌고 뭐 그게 의미가 없다. 그냥 돈 잘 주고, 원하는 연봉 주고, 그 다음에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대놓고 꼰대는 피하자, 대놓고 이상한 데는 피하자가 저의 주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 성장하려고 하지 마라. 별도의 공부와 별도의 어떤 의식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굉장히 이런 회사 생활이라는 거에서 너무 많은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하지 마라. 신데렐라 왕자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 동화 속에 그냥 한 줄의 결말이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살았는지 싸웠는지 지지고 볶고 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사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거를 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 같은 이제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이제 법적 문제나 뭐 이런 협박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증거를 잘 수집하세요. 증거를 먼저 잘 수집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증거는 뭐 내가 퇴사를 한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날짜, 내가 언제 퇴사할 겁니다. 이런 것들 이메일 같은 거 캡처 다 해놓고, 뭐 아니면 뭐 임원들이랑 만약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면 녹취를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랑 상담을 받으시면 이게 무료 상담일 거예요. 그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무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실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참 황당하죠. 참 이래서 개발자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사례는 겪지 않고 되게 흔하게 겪는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러운데 원칙만 아시고 법을 잘 아시면, 그 노동법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다. 다들 굉장히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잘 돼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